네. 인제 쉬어가는 코스입니다. 어 우리가 인제 특허 요건을 들어가기 전에 인제 발명의 역사 부분, 오늘 우리 이 강의가 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법리적인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강의는 아니죠. 네. 그런 어떤 마인드를 심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발명이 얼마나 인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좀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 첫 교재에서 처음으로 인제 발명의 역사 부분이 인제 나옵니다. 네. 몇 가지만 이렇게 인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발명의 역사 부분이 한 몇 번 나와요. 예, 나오고 마지막에 가면 인제 일상생활에 관한 발명품에 대한 얘기도 있고, 요 편에서는 인제 발명가 얘기, 아르키메데스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거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제가 인제 좋아하는 발명가이기 때문에 인제 한번 실어 봤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쉬어가는 코스로, 네, 그냥 편안하게 뭐 그렇지만 뭐 긴 시간, 네, 얘기하지 않고 짧게 얘기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네, 고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근데 인제 선정할 때는요, 이런 걸 설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 만한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어떤 뭐 지식계 수준과 상관없이 다 알 수 있는 것들, 그렇지만 역사에 있어서 큰 좀 변곡점이 됐던 그런 발명들을 좀 선정을 좀 해 봤고요. 예, 첫 번째가 인제 종입니다. 종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아주 대표적인 한 4대 발명품 정도, 4대 발명품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죠. 근데 인제 실제 우리가 종이를 인제 이게 종이는 이제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예. 이 문화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한 게 큽니다. 근데 인제 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가 나오기 이전에도 사실 그전에 종이라고 불려지는 게 있었어요. 실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이는 아니죠. 예. 그게 인제 파피루스인데요.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저기 이집트에서 나오는 풀입니다, 풀. 풀에 인제 줄기 안쪽을 갖다가 인제 종이처럼 쓴 거예요. 그게 인제 파피루스로부터 유래가 돼서 우리가 인제 보통 종이 하면 뭐라고 합니까? 페이퍼라고 얘기하죠. 네. 요 단어가 인제 파피루스부터 나온 거죠. 그죠? 아이고, S자가 요렇게 해서 인제 페이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인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퍼는 아니지만, 네, 여기서부터 이게 인제 인류에 있어서 종이에 가장 인제 근접하죠. 네. 그래서 인제 고 식물의 내피를 가지고 인제 썼고요. 네. 예, 고 인제 안쪽을 가지고 인제 벗겨서 인제 썼고요. 여기서부터 인제 유래가 됐다. 이제 고대 이집트부터 인제 요 파피루스 인제 줄기를 가지고 인제 썼고요. 네. 기록에 남기는 용도, 네, 요렇게 인제 썼고, 실제 인제 중국에서 인제 종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제 최륜이라 후한 시대에 인제 최륜이라는 사람이 인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네. 고거에 대한 얘기를 쭉 네, 기술을 하고 있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등자입니다. 등자인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그림이 있죠. 예, 등자입니다. 이 등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말이 있으면 말에 이제 안장이 발명이 되고, 기존에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말을 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성이라든가 이제 장기간 이렇게 그 말을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안장이 나왔고, 그리고 등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디딤발처럼 이렇게 올라가지만, 또 디딤발 이렇게 올라갈 때, 탈 때 이제 이용하는 거 외에 이게 이제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등자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게, 우리가 이제 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기마병이 있잖아요. 기마병이 옛날에는 이 등자가
나오기 전 이럴 때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면 등자가 나오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주력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등자 덕분에 등자 덕분에 이제 단일의 어떤 그러니까 이 기마병만 가지고도 단일의 이제 전투 단위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계급이 이제 기사, 예, 기사라는 계급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기사죠. 결국 이 등자 자체가 꼭 등자로 인해서 그렇게 시대가 바뀐 건 아니지만, 네, 고대 사회에서 우리 이제 중세 사회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예, 차이점이죠. 네, 그런 이런 기사 계급이 이제 기사 계급이 등장하게 하는 예, 중세 기사 계급이 등장하게 하긴 중요한 발명품이 바로 이제 등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우리 발명품이요. 발명품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역사에서 어떤 역사에 이제 바뀌는 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그 역사 공부를 하면 뭐 왕이 어떠고 왕이 뭘 했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발명품에 대해서는 주목을 안 하는데요. 이 발명품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죠. 그죠? 네. 철기, 청동기에서 철기 바뀌는 것도 발명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발명, 그러니까 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특히 이제 이런 이공계를 전공한 분들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 참 즐겁게 우리 이제 과학과 이 발명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네, 뭐 과학사라든가 과학 발명사라든가 이런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양 정도로 이게 뭐 이제 주전공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치형 달입니다. 아치형 달에는 여러분이 뭐 딱 아치형 하면 생각나는 게 어느 시대가 생각납니까? 이제 로마가 생각나죠, 로마가. 전 뭐 로마를 가본 적은 없는데 로마를 가보면 건축물이나 이런 게 이제 아치형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 그렇게 많대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는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이 아치형은 언제부터 개발되고 사용됐냐면 교재도 나와 있지만 기원전 2500년경이에요. 기원전 2500년경에 이제 인더스 문명과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 아치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치, 네,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이용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아치형의 어떻게 보면 가치,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했던 게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 네, 아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만들 때도 그렇고 우리 굴을 팔 때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상쇄시켜 버리잖아요, 힘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만들 때도 뭐 건물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굴을 파거나 이럴 때도 네, 뭐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아치형이 아니었으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어떤 지탱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치형으로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물을 만들 때 있어서 건축 토목 쪽에 있어서는 아주 혁명이었죠, 그 당시는. 근데 이제 이 가치를 알고 잘 활용했던 게 로마고 결국 이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중요한 건축 양식이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가 대제국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이 아치형 다리. 그러니까 로마는 뭘 잘한 거예요? 본인이 아치형이라고 하는 어떤 건축 쪽에 있어 원리를 처음 안 게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알고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도 우리가 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모두 중요하다. 이렇게 그 발명의 가치를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라는 거. 네, 그거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전부터 알았지만 제대로 활용한 건 로마였다. 그래서 로마는 그 대제국이 됐던 거죠. 자, 이제 역사적인 발명가인데 발명가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딱 한 사람 아르키메데스만 실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아르키메데스 하면 딱 알죠? 예, 부력의 원리. 예. 이제 그 부력의 원리를 알아낸 사람이죠. 그죠? 네. 어디 들어가서? 목욕탕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어린 친구들 이렇게 만화책에 보면 참 아르키메데스가 많이 나오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넘치는 걸 보면서 이제 부력의 원리를 알았다. 뭐 이거. 네. 그러면서 이제, 외쳤죠. 그게 뭐예요? 유레카. 유레카. 이걸 외쳤죠. 유레카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알아냈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친다라고 했을 때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오 유레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알다, 뭐 알 수 있다, 뭐 이런 표현,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알아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알아냈다. 네. 저는 뭐 이런 냈다 이런 어떤 의지적인 표현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뭐죠? 그 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던 거는 이 아르키메데스는 끊임없이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알아낸 거지. 우리가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갑자기 물 넘치는 걸 보면서 유레카를 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한 번에 그렇게 뭐 일화처럼 뭐 성공을 하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발명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운이 좋았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순간 그 어떤 물 넘치는 걸 보면서 유레카를 외쳤지만 그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그만큼 그 전에 많은 노력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도 좀 진지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자. 네, 살아가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제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그 부력, 유레카 때문에 유명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발명가입니다. 뭐 다양한 어떤 무기 시스템이라든가 뭐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명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발명가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가 이제 지금 아르키메데스가 있는 성을 공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로마는 워낙 이제 그 당시 막 국력이 막 성장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어떤 그 재능을 알고 있었던 로마 장군이 생포 명령을 했는데 이제 병사들이 이 아르키메데스를 발견하고 이렇게 이제 뭘 물었었는데 그걸 이렇게 그 수학 문제에 열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좀 안타깝게 죽었던 그런 사연이 있는 발명가 아르키메데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 아르키메데스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알아냈다.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내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냥 우연이 된 거는 아니다. 우연이 되는 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는 코스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